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색다른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소학습지라고 하는 건데요. 어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마을 향당 같은 데서 배우는 그런 책이에요. 한번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면 목차가 어딨지? 목차를 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보면 자, 이건 유학인데요. 장자 전에 한번 그냥 한번 훑고 갔으면 싶어서요. 무엇이 정답이다. 나는 노자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공자가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편당 지으면 안 됩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상이 있는 거고 공자가 말하는 이상이 있는 건데 제가 공부하고 느낀 바로는 모두가 옳습니다. 누가 정답이다는 없어요. 보면 여기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륜장이거든요. 오륜. 그만큼 오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오륜이 별 내용 아닌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본이고 근간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만 제대로 알고 실천해도 수신이 되는 거예요. 수신제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가 되는 거죠. 여기 입교장 배움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한 건데 그거는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넘어갈 것 같고 이 오류는 저번에 부자유친을 밝힌다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몸을 공경하여 몸가짐을 갖는 건데요. 요게 한번 해볼 만하다 싶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170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공경하지 않음이 없으나 몸을 공경함이 가장 크다. 몸은 부모의 가지이니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몸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는 그 어버이를 상하게 하며 그 어버이를 상하면 이는 그 뿌리를 상함이니 그 뿌리를 상하면 가지도 따라서 망한다. 성인의 법을 우러르며 현인의 법을 향하여 이 편을 지어 어린 선비를 가르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죠. 부모가 없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부모의 가지다. 이렇게 나무에 비유해서 말했지요. 뿌리를 부모님이라고 했고요. 결국 뿌리가 상하면 나도 상하는 것인데 나도 공경히 하고 부모님도 공경히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바라는 건 이제 내 가지가 온전하길 바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를 공경히 하라가 아닙니다. 군자가 공경하지 않음이 없으나 몸을 공경함이 가장 크다라고 해서 자기 몸을 먼저 공경히 할 것을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위험한 곳에 내놓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곳에 내 몸을 두지 않는 거죠. 위험한 곳에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받을 짓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삿된 마음, 어떤 어,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그거는 좋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아예 거기에 몸을 담그지 않는 겁니다. 나쁜 장소에 가지 않는 거예요. 나배 해본다고 내 친구가 해본다고 같이 따라가서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게 별 내용이 아닌 게 아니라 가슴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들으면 훌륭한 문장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겉, 겉, 수박 겉핥기로 샥 읽고서 그냥 뭔 소리야 하고서 한쪽에 치워두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한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서 읽으면 정말 마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장들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공경이 태만함을 이기는 자는 길하고 태만함이 공경을 이기는 자는 멸하고 의리가 욕심을 이기는 자는 순하고 욕심이 의리를 이기는 자는 흉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를 이기는 거죠.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그걸 극기라고 해요. 극기. 어떤 마음? 태만함을 이기는 겁니다. 볼까요? 가까이 가서. 자, 공경하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얘기했죠. 여기서 뭘 말했나요? 태만함. 태만함, 욕심. 또 그걸 이제 상반되게 얘기했죠. 네. 어떤 마음이 들거든 욕심과 태만함이 자리하려고 하거든 단박에 내 마음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공경과 의리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공경과 의리가 욕심과 태만함을 이길 수 있도록 나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함정에 빠져들지 않겠죠. 내 스스로 내 몸을 지키고 그러는 거겠죠. 내 부모님이 주신 내 몸을 내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공예에 말하였다. 자,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 경하지 않음이 없어. 내 몸을 공경히 하지 않음이 없어서 엄숙히 생각하는 듯이 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볍게 그냥 휙 생각하는 게 아니죠. 공경함을 가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안정되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꼭 윗자리에 있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겠죠. 가정에서도 윗자리에 있는 경우에 내가 만약에 형하다 그러면 아우에게 이렇게 내가 공경히 하는 모습 내가 나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우에게 그만큼 아우가 나의 모습을 보고 본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런 건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형제 하는 집 보고 따라 하잖아요. 말을 안정되게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편안하겠죠? 윗사람이 부모가 애들 앞에서 싸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멘탈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두렵대요. 자기의 근간이 되는 어떤 정신이 흔들린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움을 느낀다고 하죠. 주장이 앞서니까 이제 굉장히 부부는 친합한 관계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예전은 안채와 사랑채로 나눠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따로 둬서 그 경계를 좀 엄숙히 지키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남자가 여자일하고 여자가 남자일 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건 좋아요.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 좋아하는 남편,
그걸 지나치게 또 막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아내, 뭐 그렇게 되면 음, 문제가 있겠죠. 그걸 또 자식이라는 가운데 매개체가 예쁘게 커야 되는데 자식 앞에서 철없이 싸우면 안 되겠죠. 음, 음,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만함을 키워서는 안 되며, 욕심을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되며, 뜻을 자만하게 해서는 안 되며, 즐거움을 극도로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과요불급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물론 배움을 굉장히 내세우는 것들이 이제 육아사상이긴 한데 육아사상의 배움도 이제 네 단계가 있어요. 생이지지, 학이지지, 고니지지, 고니부락 그렇게 네 가지로 또 나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천성과 기질이 뭔가 갖춘 사람이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 그걸 삶의 지혜를 알면서 펼쳐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은 배워야 비로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처신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어려운 곤경에 처해가지고 그때서야 배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곤경함에 처한 이유는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이야 하고서 되짚어보면서 다시는 이제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곤이불악 곤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극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즐거운데 왜 극도로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여기서 주석을 달았는데 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즐거움을 극도로 하면 예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음, 뭐 그냥 더 예는 안 들겠습니다. 아, 오만 욕심, 뜻을 자만히 하는 거, 자만심. 거기에 즐거움도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장이죠. 그리고 현자는 친하면서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며 사랑하면서도 그 악함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선함을 알며 재물을 쌓되 능히 흩어주며 편안함을 편안히 여기되 의에 옮겨간다. 옮긴다. 자, 현자는 친하면서도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친은 친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친한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넘어서는 예에 벗어나는 친함입니다. 뭐, 어, 그러니까, 아이고, 예로서 들기가 조금 겁이 나긴 하는데, 굉장히 막, 도에 지나쳐서 친합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거의 막 구속하려고 하잖아요. 어, 또 나랑 친하고 나랑 한 편인데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했어?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상대방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그래서 걔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거기에 서운해하면 안 되겠죠. 나하고 다른 존재지. 내가 구속해서 휘어잡고 나랑 꼭 같이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현자죠. 현자는 아주 친합하면서도 반면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두려워하는 할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줄도 안다는 거죠. 그를 또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단점, 악한 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미워하는 사람
마음 속에도 그 사람이 뭐 100가지를 다 미운 짓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선함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한 면, 선한 면을 더 개발할 수 있게 북돋아줘야죠. 그러면 다음 칭찬받은 그 선한 면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선한 쪽으로 가겠죠. 그런 거고, 재물을 쌓되 능히 흩어주며 라고 했어요. 쌓기만 하지 말고 좀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편안함을 편안히 여기되, 아 정말 이렇게 쉬니까 진짜 편해, 아 정말 천년만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의를 의에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어떤 나의 행동이 또 있겠죠. 실천,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 실천은 어떤 의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실천 속에는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하면서 편안함을 편안히 여겨야 되는 게 있겠죠. 현자의 행동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과유불급에 대해서 지금 거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 음,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음, 자기를 단속하는 어, 수신의 학문이기도 하죠. 음,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읽어야 되나, 더 읽어야 되나. 쫙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이제 오바되니까 30분만 해볼까요? 30분만 얼른 해보기로 하죠. 제가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지루할 뿐인 것 같아서 그냥 부가 설명을 합니다. 재물에 임하여 구차히 얻으려 하지 말고 난에 임하여, 그러니까 어떤 폭동, 어떤 싸움, 혼란함, 그런 것에 임하여서는 구차히 면하려 하지 말며 다툼의 이김을 구하지 말며 나눔의 많음을 구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재물에 임하여서는 반드시 얻으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너무 저 재물을 취하고 싶은데 구차히 너무 구하려 오는데 꽂혀가지고 뭐 그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내 이기심을 발동해서 그거를 다 취하면 안 되겠죠. 어떤 법과 무엇을까 사회가 인정하는 정당성을 내세워서 그걸로 해서 요즘 다 가져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엔 정답이 없어요. 그냥 권력가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기 좋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더 가질 수 있게 만든 그런 세상이 이 지금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크게 작게 수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런 사람들의 수고도 잊지 말아야지. 자기가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내세우며 다 가져가면 그건 이제 법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아랫사람한테 원성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정이니까요. 다 알아요. 상대도. 말로 못할 뿐이지. 그리고 난에 임하여 구차히 면하라 하지 말아라.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라. 그런 겁니다. 안 싸우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싸워야 될 입장이면 할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툼에 이김을 구하지 말라. 싸웠으면 반드시 이겨라? 그거 아니죠. 요즘 변호사들이 그 변호일이 부족해가지고 뭐든지 해라 하면 이긴다. 당신이 이긴다 해라 해놓고서는 변호사비를 많이 저기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피해가 막 심하죠. 그리고서 뭐
지면 저도 뭐 어차피 변호사비는 내야 되는 거니까. 싸움은 말리는 거지 조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다툼에 이김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길만 해서 싸우더라도, 어, 내가 거기에서 나의 작은 잘못은 없었을까요? 음, 반드시라는 건 없거든요. 그건 절대성을 갖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모두가 상대적인 걸 우리는 노자 장자에서 배우게 됩니다. 음, 절대적인 거는 이제 별도로 따로 있겠죠. 뭐 자연 그런 것들 자연도 뭐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뭐 그렇다면 기후가 딱딱 맞아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자, 나눔에 많음을 구하지 말아라. 어, 그쵸. 나누기로 했으면 똑같이 나눠야죠. 적음을 걱정하지도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지도 말라는 거죠. 여기 이제 밑에 줄을 달아놓은 걸 이제 여기서 보면은 죽음을 지키되 도를 잘하여야 한다. 죽음을 지키되 죽음으로 지키되 도를 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도로서 잘 이제 도의 방향으로 가야지 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의심스러운 일을 질정하지 말아서. 질정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곧게 의견을 개진하기만 하고 선입견을 두지 마라. 의심스러운 일을 질문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의견을 개진하기만 해라. 내 선입견을 사사로이 갖다 붙여서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질문하지를 말아라. 그 일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상황만 물어보라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만 물어봐야지 그렇게 된 이유는 혹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벌써 선입견이 들어간 거잖아요.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만 물어봐야지 너 그렇게 물어본 건 나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추측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벌써 대화가 딱 끊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어, 어, 나를 무시했던 행동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아, 상대는 정말 기가 막힐 수 있죠.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상대방이 그렇게 날 오해하고 먼저 훅 들어오면 어, 말을 하기가 싫어져 버리는 그런 게 생기죠. 어, 그런 건 옳은 질문이 아닌 거죠. 그 상황만 보고 그 사람이 한 행동만 이렇게 봐서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추측이 이제 거기서부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렇게 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던 건지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기분 나쁜 해석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무서워지는 거죠. 이제 상대는 실망하는 것은 둘째치고 무서워지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다가가기 힘든 거죠. 상대도 사람이고 상대도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 정말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라. 이거는
얘가 아닌 자세 자체가 벌써 여기는 자신의 사욕이라고 했어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라. 자신의 사욕을 내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려고만 가져야죠. 갖긴 가져야 되는데 내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리면은 그거는 비례인 거죠. 이해가 아닌 거죠. 문을 나가면은 큰 손님을 뵙듯이 해라. 백성을 부리면은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여기 정말 중요한 유학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자, 문을 나감에 있어서는 큰 손님을 뵙듯이 해라. 그러니까 이거 외출하는 거예요. 문을 나가는 거 외출하는 건데 나가서 이제 주위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에는 가벼이 이렇게 퉁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치 큰 손님을 대하듯이 몸을 공경히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사람 부림, 백성을 부림이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선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해라. 제사를 함에 있어서 형식에 어때요? 이렇게 되게 추임새, 몸가짐이 어때요? 바르죠. 경망되게 옷을 입거나 경망되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정말 손을 이렇게 공경하게 해서 숟가락 젓가락도 놓고 절도 바르게 하고 그런 형식상의 어떤 과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렇게 행동의 조심성을 보여주는 거죠. 친구야 반갑다 어깨 탁 치고 뭐 요즘은 뭐 그것도 나를 반겨주는 거니까 뭐 크게 나쁠 건 없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요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예요. 자기. 하고자 하는 바, 하고자 하지 않은 바,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베풀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지사지를 말하는 겁니다. 딱 그렇게. 유학은 이제 나는 뭐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유학을 내자로 딱 간추려서 말하면 뭐 자기를 잘 수양해서 남에게 이제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역지사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처세술에 있어서 내가 나를 보고 또 남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항상 나와 남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것이다. 남 또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먼저 남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마음, 그런 것들은 서라고 있거든요. 용서할 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용서하여 용서. 이거는 이제 물이긴 한데 남물자도 되거든요. 용서하여 남에게 미치는 것이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남도 하기 싫어한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서운한 감정이 사라지죠. 상대를 용서하게 되죠. 30분이 넘었습니다. 자, 겨우 여기 4개밖에 못했네. 아쉽습니다.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